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퇴설, 이게 어제 굉장히 화제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차분하게 정보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공식석상에 모습을 안 나타난 지가 꽤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전문가와 함께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 연구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셔야 됩니다. 네네. 갖고 너무 자주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예. 어제 보도, 사실 이제 어제 CNN 보도는 그 전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논란 보도는 아니었죠,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죠? 그렇죠. 한 일주일, 한 열흘 전부터 네. 사실상 그 4월 15일 태양절에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그 신변 이상설이 예전 2014년 약간 찌라시 형태로 네. 상당히 증권가에서 돌던 이런 네네. 찌라시 형태로 돌았습니다. 돌아서 일부 약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언론에서 다룬 거는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다뤄진 거죠. 예. 사실 총선 전에요, 그런 확인할 수 없는, 심지어 사망설까지 막 돌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때도 야, 이거 신빙성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냥 넘겼는데, 그때 전문가분들은 좀 확인 좀 해보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받아본 그 내용 네. 봤는데, 이게 2014년 때 돌았던 그 내용들, 소위 이제 찌라시라고 속칭 얘기하는 그 찌라시 내용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예. 그래서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네. 사실 이제 4월 10일 날 당 정치국 회의에 나와서 사회를 주재하면서 주재를 하면서 상당 부분 건재함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네. 그 며칠 사이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일단 판단한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석상에 등장한 게 4월 11일입니다. 4월 11일. 네. 그러면요, 지금 22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열 하루가 지난 거예요. 네. 이게 이례적인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핵심이겠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네. 팩트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네.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활동에 대한 패턴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집권한 이후에 네. 금수산 태양궁전을 실제 참배한 횟수를 매년 이제 통계를 내보면은 점차 숫자가 줄어왔습니다. 좀 감소해 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태양궁전이 김일성,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시신이 안치된 곳이죠. 예. 표심이 좀 줄어드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정권 초기, 그러니까 집권 네. 초기에는 상당 권력을 다지는 부분이 필요하고,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금수산 태양궁전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어떤 상징적 장소죠. 필요한 이벤트였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주 이제 방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만 해도 11회 11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예, 1년 동안. 그다음에 2013년에도 10회를 방문했죠. 근데 2014년부터 횟수가 줄기 시작합니다. 7회, 그다음에 2015년에 8회, 2016년에 가면 5회, 6회 이렇게 계속 줄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 같은 게 6회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네. 상당 줄여가고 있었던 추세는 있었다. 근데 다만 4.15 태양절은 또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그 참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사거든요. 참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빠진 적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최근에 참배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전체적으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횟수는 매년 줄어왔다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예. 그러면은 요번에 태양절이 이제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가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게 4월 15일. 이며 우리 선거 날이었네요. 네. 그때 등장하지 않았던 거는 이례적인 일은 사실이다. 예. 하지만 열 하루 정도 안 나온 거, 어제 기준으로 하면 열흘 정도 안 나온 거. 그것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 횟수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줄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부터 이제 집권 이후부터 이제 보면은 대체적으로 활동 횟수가 초기에는 한 237회까지 1년 동안 공개 활동만 하는 게,
근데 작년에는 87회입니다. 아, 3분의 1 정도로 3분의 1 정도로 일단 예. 줄었고요. 횟수상 총 전체적으로. 예. 그리고 식별되지 않는 기간, 소위 말해서 지금처럼 등장하지 않는 기간이 매년 조금씩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2014년이 대표적이 40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적이 있고 한 달 넘게요? 예, 예. 그 다음에 긴 게 2019년 작년에 27일 동안 보이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일 동안 안 보인 다음에 바로 등장했을 때는 뭐 백두산을 등정한다든가 뭐 이렇게 좀 약간 상징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리고 나서 한 23일. 그래서 뭐 그 다음에 한 17일. 그래서 매년 그렇게 좀 그 잘 미식별된다라는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그렇게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꽤 길었던 기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최근에 11일이라는 거는 사실상 뭐 그렇게 이례적이거나 아주 이상 징후로 보기에는 너무 짧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언론들이 좀 호들갑을 떨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배경적으로는 코로나라는 게 좀 있고 그리고 기존의 대북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북한이 상당히 사면 초과에 있다라는 배경이 일단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총선이라든가 정치적인 좀 그런 부분들과도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고 분위기가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금산 태영구장에 나타나지 않은 참배 불참 여기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의 뭔가 이상 징후로 뭔가 유포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건강에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는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보의 소스는 뭐 제각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뭐 심혈관계 수술이 됐든 간에 어떤 뭐 시술이 됐던 간에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과거 그 전원으로 이제 알려진 건 통풍이 있다, 통풍 증상을 앓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리 쪽에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나름대로 이제 팩트화된 좀 약간 네. 병증인데 그 이외의 것은 대부분 그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보고 대부분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체중과 키, 몸무게가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고도 비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연설을 할 때 주로 이제 이렇게 쓰는 어떤 그 화법 속에서 숨이 거칠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서 있는 자세 여러 가지를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비만이 있고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으로서 당뇨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고지혈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가족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심혈관계의 질환 또 그리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심장 계통이 약할 것이다. 이런 추론을 하는 것이지 실제 어떤 병증이 알려져 있거나 확인되는 사실은 사실 없다고 봐야죠. 그래요. 네. 그 정도 정보가 없나요? 우리 정보 당국도? 이게 어려운 건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과거에 이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죠. 김정일 네. 국방위원장의 어떤 신병과 관련된 아주 미세한 사적인 것들을 과거 국회 정보위에서 잘못 약간 언급을 했다가 상당히 파장이 일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적인 어떤 미세한 부분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 내부에 어떤 사람이 그걸 안다라는 아주 범위가 딱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노출이 되는 어떤 정보원이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 극도로 아마 그런 만약에 정보가 있더라도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뭐 칫솔질을 잘하느니 그렇죠. 못하느니 뭐 이 얘기였죠. 예, 예. 그 칫솔질을 하는 사람 그런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뭐 몇 명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정보의 소스로 노출이 됐다. 자, 근데 어제 이제 일단은 위중설을 해외 유수의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CNN이 보도를 네. 했는데 이거를 뭐 지금은 뭐 상당히 유보적으로 돌아섰대요. CNN 자체도. 네. 그죠? 거기까지 돌아섰는데 어찌 됐든 처음에 제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제목이니까 그 뉴스를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그 신뢰성이 상당히 낮다고 본 게 네. 거기에서 그런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팩트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미국 관리로 추측되는 소식통을 인용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것도 영문으로 된 내용을 보면은 실제
확인을 해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예의주시한다라는 약간 그런 발언이었거든요. 사실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팩트도 없었고 확인을 해준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어떤 팩트가 될 만한 내용도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죠. 다만 이제 네. 국내 이제 그 북한 전문 매체죠. 여기에서 이제 첫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예. 묘양산이라든가 향산 진료소라든가 뭐 예. 시술을 받고서 지금 호전 중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상당히 좀 신뢰성이 많이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잘 아는 이제 북한 전문가 봤을 때 이거는 상당히 좀 그 현실성이 떨어지는 팩트들이다라고 보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렇게 위중한 네. 시술을 위중한 상태이든 어떤 상태이든 시술을 받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고 네. 하는 상태라면은 향산진료소라는 이 묘양산에 있는 향산진료소를 갈 이유가 없습니다. 갈 그래요? 이유가 없고 1호에 해당되는 소위 이제 김정 최고지대를 1호로 보통 예. 표현하는데 1호의 주치를 맡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고 집무실과 이런데 그리고 실제 평양 내에 최근에 이제 평양 종합병원이 착공식에 이제 가서 김정은이 한번 연설한 적 있죠. 네. 근데 그 바로 뒤가 이제 문수거리라고 있는데 그 문수거리 뒤가 병원 단지입니다. 엄청 큰 김만유 병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종합병원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오히려 의료시설이 훨씬 더 잘 구비된 상태인데 의료시설도 없는 향산진료소에 가서 뭔가 시술과 그 이후의 과정들을 거기서 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당히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렇군요. 이 향산이라는 이제 지명을 듣는 순간에 어떤 것이 연상이 되냐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사망할 당시에 향산에서 사망을 했던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여튼 심근경색이 와서 급히 이제 평양 시내로 네. 옮겨야 되는데 폭풍우 때문에 그 헬기가 뜨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거기서 결국 사망했다. 이런 것이 상당 부분 이제 여러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왔던 내용들인데 네. 마치 이 팩트를 보면 이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그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향산과 거의 같은 장소를 좀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향산 진료소가 실제 1호를 치료하는 공간으로 거론된 적도 없고 알려져 있기는 전혀 이거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팩트상 전혀 사실과 가깝지가 않다. 네. 그래서 거의 뭐 개연성이 없어 보였던 내용이죠. 그래요. 네. 이게 과거에 그 조선시대 임금이 아프면은 뭐 어디 온천 같은 데 가잖아요. 네. 그런 걸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좀. 뭐 그죠? 그렇죠. 예. 예. 약간 옛날 얘기랑 짬뽕이 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김일성 전 주석의 그 사망 시점, 그때 사건하고도 또 그 맥이 다 있고 이래가지고 좀 약간 창작의 느낌들이 좀 있는 거죠. 자, 이게 언제, 이제 모습을 드러낼까? 만약에 지금 건강하고 이상이 없다면은 이게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청와대에서도 그 사실 무근이다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밝혀줬고 그리고 아마 지방에서 지금 체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유력한 부분이 뭐냐면 4월 15일 태양절까지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완공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공식을 하겠다라는 전혀 보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태양절을 지나쳐 버렸어요. 그렇다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역점을 뒀던 그리고 두 차례나 연기를 했던 완공 시점을 연기를 했던 역점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마 원산인 갈마해안지구를 가서 마지막 완공 단계에 있는 상황들을 파악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방 현지 지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하나는 최고민회의 이번 그 4월 12일 날 최고민을 할 때 순천 림비료 공장이 굉장히 작년부터 역점을 뒀던 건설 사업인데 완공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 그 토론 과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순천 림비료 공장의 완공 상황을 파악하러 갔을 수도 있고 또는 완공식 실제 현장에서 하기 위한 어떤 준비 차원에서 갔을 가능성도 있고 또 아니면 최근에 군부 현지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부 현지 지도의 연속 순상에서 아마 스케줄을 계속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계획된 일종의 일정들이 향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패턴상 빈도상 김정은 위원장이 4월 달과 5월 달에 가장 많이 집중적인 현지 지도를 많이 했던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4월 말 5월 초쯤이면은
모습을 드러내고 아마 정책적인 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그거는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1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윤여준 전 장관과 함께 총선 이후 전국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8시에 돌아옵니다.